그럼 내가 한 게 뭐가 되냐는 거죠. 그럼 그건 디자인을 제대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영감을 따지게 되고. 근데 디자이너는 결국에는요,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일하러 갈 뿐이에요. 영감이 오든 말든. 그냥 나는 오늘 또 디자인 할 뿐이지. 그러다 보니까 그림 그린 애들이 디자인과 와서 힘들어하는 이유가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네. 내 개성은 어디 있지? 자꾸 개성을 따질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안녕하세요. 그래픽 디자이너 강구령입니다. 저는 대학에서 타이포그래피 그래픽 디자인 강의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유튜브 강구령의 디자인 읽기에서 디자인을 조금 더 말하고 읽어주는 그런 큐레이터 역할을 좀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제가 삼성미술관 플라토라는 미술관을 했던 그림 그림자 전시 디자인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런던 디자인 비엔날레에서 한국 디자인으로 참여해서 전시 설치물을 디자인한 게 있고, 그리고 최근에는 전주국제영화제 또는 해외 공모전 이런 개인 포스터 작업도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다르다는 개념보다는 조금 틀린 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 틀린 점이 디자인은 조금 계획하는 활동이고 그림과 비해서는 자유롭다기보단 외부적 조건에서 그런 거죠. 예산이나 그 다음에 사용해야 될 지정된 서체들, 그 다음에 거기서 필요한 어떤 컨셉들 이런 것들이 다 외부적 조건이잖아요. 근데 보통 그게 대부분 자아가 강한 사람들이 그런 조건을 읽지 않고 나의 어떤 개성을 표현하는 걸로 디자인을 표현 수단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마찰이 빚어지고 내가 원하는 디자인이 채택 안 되면 싸우게 되는 거죠. 만약에 내가 해리포터 1권을 디자인했다고 치면 그 해리포터 글은 내가 안 썼잖아요. 작가가 썼고. 거기 있는 타입도 내가 만든 게 아니라 폰트를 갖고 이용해서 만든 거고, 거기 있는 그림은 또 누가 했을까요? 일러스트레이터한테 의뢰해줬고 했죠. 그럼 내가 한 게 뭐가 되냐는 거죠. 그럼 그건 디자인을 제대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디자이너는 큐레이터와 계획을 해서 큐레이션 하는 역할이지 일방적으로 내가 뭔가 표현하는 활동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그 계획을 시각적으로 보여주고 증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마케터가 이런 계획이 있다면 일정표를 짜고 어떤 데이터에 근거해서 이번 프로젝트가 성공한다는 그 계획을 보여주면 되지만, 디자인은 그러한 어떠한 합리적인 데이터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취향과 직관을 가지고 선택하기 때문에. 그래서 남들과 다르게 당신의 생각이 이거냐라는 결과물을 시각적으로 보여주고 그 계획이 인정받고 서로 공유가 되면 그게 채택이 되는 거겠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남들에 비해서는 시각적으로 뭔가 계획한 거를 보여줄 수 있는 그 능력, 그거가 조금 차별화가 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내가 잘 그려, 내 감각이 있어, 표현하고 싶어. 근데 그 감각이 아예 필요 없는 건 아니지만 본질적으로 좀 엄마 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다양한 사람들을 이 공간 안에 연출을 해서 타입과 이미지로 연출을 해서 공간 안에 짜서 영상이 됐던 책이 됐던 화면으로 보여줘서 그걸 증명해야 되는 거지, 내가 모든 걸 다 만들 필요는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림 그린 애들이 디자인과 와서 힘들어하는 이유가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네. 내 개성은 어디 있지? 자꾸 개성을 따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정말 좋은 디자인은 내 개성이 묻어나는 작업이 아니라 외부적 조건에 따라 그런 요소들을 잘 배치하고 배열해서 클라이언트한테 정확하게 의미를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 그래서 스타일이 없는 디자이너가 정말 좋은 디자이너 같아요. 왜냐면 내가 해리포터 할 때도 있고 다음에는 기생충 포스터 할 때도 있고, 그러니까 전혀 스타일은 다르지만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일일 뿐인 거죠. 근데 그림으로 받아들이면 나는 기생충 그림을 되게 그런 스타일 싫어해. 나는 해리포터 것만 좋아해. 그것만 계속 디자인하게 되겠죠. 그럼 결국에는 굶어 죽겠죠. 감이라고 얘기를 하시면 크게 볼 때 영감 이런 게 떠오를 것 같아요. 근데 영감은 굉장히 어떤 그분이 오셔야 되는 거고, 근데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여유롭게 일을 하는 분야가 아니에요, 디자인이. 그러다 보면 감에 의지할 게 아니라 사실은 계획에 의지하고 조건에 의지해서 찾다 보면 다 답이 풀려요. 왜냐하면 모든 답은 그 질문과 상황의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영감을 찾기 때문에 그분이 오시면서 마치 그림 그리듯이 디자인하거든요. 그래서 핀터레스트 찾게 되고 영감을 따지게 되고. 근데 디자이너는 결국에는요,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일하러 갈 뿐이에요. 영감이 오든 말든. 그냥 나는 오늘 또 디자인할 뿐이지, 나만의 어떠한 메이킹하는 뭔가 형태를 만드는 방법을 만들면 굉장히 운동선수가 운동하듯이 훈련이 되는데, 영감에 의지하게 되면 핀터레스트 찾아보게 되고 레퍼런스만 의지하기 때문에 이미 남들이 다 사고한 걸 그대로 답습하게 되는 거죠. 나한테 어떠한 영양가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학생들한테 가르쳐보면 어떤 한글날 포스터를 만들어 하면 대부분 사람들은 감에 의지해서 세종대왕 또는 핀터레스트에 나와 있던 훈민정음 이런 이미지만 다 서치해서 비슷하게 그립니다. 근데 그 중에 누구 하나가 내가
어떻게 한글 나 어렸을 때 뭐 써봤던 글자의 어떤 추억들, 그리고 부담스러웠던 일들, 악몽들, 심지어 그런 개인적인 스토리를 가지고 디자인 접근하게 되면 세종대왕과 훈민정음이 나올 포스터가 안 나오겠죠. 이런 관점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감이 아니라 내가 어떠한 조건을 바라보는 태도에 있는데, 그 조건을 이미지나 감각이 아니라 어떤 텍스트나 정보에 바라봐서 훈민정음 뭐 예를 들어 한글이 뭐지라는 좀 깊이 있는 질문을 가지고 하게 되면 주제가 확 바뀌게 돼요. 그런 디자인이 훨씬 즐겁고, 그걸 영상으로 찍으면 영상이 되는 거고, 그리고 글자로 표현하면 타이포그래피가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가 디자인을 색다르게 바라볼 수 있는 창의적인 부분인데, 보통은 감에 의지하기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하는 그런 지루한 작업들이 많아지는 거죠. 그냥 아무런 이유 없이 감각적으로 표현했을 때는 설득이 안 되잖아요. 이게 뭐냐? 그럼 우리가 대부분 그런 얘기 하죠. 이건 뭐 글로벌을 의미한다. 이렇게 누구나 다 지루한 얘기밖에 할 수 없는데, 사용자의 어떤 환경 때문에 이런 동그라미 버튼이 훨씬 더 응징하더라, 이렇게 설득하게 되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두 개의 차이는 결국에는 어떤 논리와 감각, 어떤 이성적인 차이인 거지, 표현은 그 후에 내가 어떤 감각을 입히더라도 큰 문제는 되지 않는다. 왜? 그 논리의 세계 안에서의 약간 다른 옷을 입는 것 정도니까. 근데 그 옷 자체가 메인이 돼버리면 또 알맹이는 빠지고 그냥 사람의 취향대로 뭔가 접근할 수밖에 없는 디자인이 나오는 거죠. 그럼 취향과 안 맞는 클라이언트 만났을 때는 설득이 안 되지만, 논리로 접근하게 되면 그 옷만 바꿔주면 되니까, 꽂혀버리면 이제 싸우게 되는 거죠. 디자인을 모른다, 클라이언트한테. 당신은 디자인을 모른다, 이렇게 무시하거나, 그렇죠. 클라이언트는 또 이렇게 얘기하죠. 얘랑 더 이상 일 못하겠다. 도저히 바꾸지가 않네. 그러니까 감은 어떻게 얘기하면, 감을 찾으려고 하지 마시라. 왜? 사람마다 모든 감은 다 있다. 다만 거기서 의존하지 말고 정보와 어떤 주제에 접근해서 찾아보게 되면 내 감각은 그냥 나온다. 그거를 조금 멀리 하시라, 차라리. 그러면 저는 오히려 감을 잘 이용하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어떤 표현을 얘기를 해야 될 때, 우리가 PT 가보면, 회사에서 PT 가보면 전부 다 디자이너 용어가 이거예요. 엣지 있고 모던하고 클래식하다. 근데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몰라요. 전부 다 스타일에 머물고 있는 형용사적 용어이기 때문에 그래요. 계속 데이터를 모으고, 그리고 카드를 만들어서 나만의 시각적인 어휘를 계속 만들어낸다면 디자인 재밌어집니다. 그리고 아이디어도 많이 떠오르겠죠. 그렇죠? 그런 게 좀 훈련이 되시면 좋아요. 능력이라는 건 태어날 때부터 뭔가 디자인 이런 거 없거든요. 사실 한상이고 디자인 신화일 뿐이지. 근데 중요한 건 그 능력보다 내가 태도의 문제가 좀 큰 게, 이게 일이 돼야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뭘까요? 오래 하려면 뭔가 내 태도가 좋아야 되겠죠. 내가 이런 것들을 만드는 그런 방법들, 아까 말했던 계획을 짜고 이렇게 플랜을 짜서 만드는 그 방법론이 재밌다. 그럼 그걸 내가 거기서 가치를 두겠다. 아무리 작은 일이더라도. 그럼 내가 내 스스로한테 어떤 박수를 치줄 수가 있는 거죠.